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지난주까지 따뜻했던 날씨가 이번 주부터 갑자기 추워졌어요. 날이 갈수록 날씨 변화가 많고 또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그런지 유난히 올해는 가을이 끝나가는 게 아쉽게 느껴집니다. 아니면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신기하게도 나이가 들면서 꽃이나 나무, 산과 같은 자연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더라고요. 저희 엄마 세대 분들의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면 꽃사진이 유난히 많은데요. 예전에는 그 사진들이 촌스럽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점점 이해가 됩니다. 저도 올해는 단풍을 보는 게 너무 좋아서 많이 구경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을이 가고 차갑고 매서운 바람이 부는 겨울이 왔습니다. 따뜻한 방바닥에 눕는 게 행복한 계절이 시작됐어요. 한국의 겨울 문화라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온돌이잖아요. 밖에서 무척 춥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발바닥이 따뜻하면 그게 또 그렇게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보다 더 추운 나라에 온돌 문화가 수출되면 그 나라 사람들이 좋아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얼마 전에 알게 됐어요. 한국 사람들은 밤에 잠잘 때도 뜨끈한 바닥에서 자거나 전기장판을 틀고 자는 걸 매우 좋아하는데요. 반대로 춥게 자야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꽤 있더라고요. 핀란드, 독일, 폴란드처럼 유럽 북쪽에 있는 추운 나라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오히려 춥게 자기도 하고 심지어 아이들이 낮잠을 잘 때 유모차에 눕히고 집 밖에서 재운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양말을 일부러 신기지 않을 때도 있다고 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 진짜 충격받았어요.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한국에서 이렇게 하면 아마 아동학대로 신고당할지도 모릅니다. 제 아들이 아기였을 때 양말을 안 신겨서 공원에 나가면 한여름에도 할머니들이 엄청 걱정하셨어요. 아기가 양말을 안 신어서 추울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추운 날 밖에서 재운다니, 와, 정말 놀랐습니다. 물론 조금 춥게 지내는 것이 몸에 더 좋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춥다는 기준이 한국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국의 온돌 문화가 다른 곳에서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겨울을 지내는 방법이 한국과 완전히 달라서 굉장히 놀랍고 신선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왜 한국에서만 유독 온돌 문화가 많이 발달하게 된 건지 말이죠. 그래서 찾아보니 크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이가 무척 크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1년 내내 추운 나라라면 집을 따뜻하게 지으면 되고 더운 나라라면 시원한 집을 지으면 되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추운 나라죠. 극단적인 두 계절을 잘 지내기 위해서 온돌은 아주 좋은 시스템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돌 문화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재료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불을 피울 수 있는 많은 양의 장작이에요. 즉, 나무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은 에너지 자원이 다양해졌지만 옛날에는 나무가 가장 큰 자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영토의 70%가 산이기 때문에 장작을 구하기 아주 좋은 조건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온돌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온돌 문화를 발전시키고 유지하며 오랫동안 살아왔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제일 먼저 뜨거운 바닥을 찾아요. 뜨거운 방바닥에 누워서 땀을 쭉 흘리고 나면 아픈 게 좀 나아지거든요. 이렇게 뜨거운 바닥에 누워서 허리나 등을 뜨겁게 찜질하는 것을 지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저도 겨울이 되면 방바닥에 누워서 몸을 지질 때가 많은데요. 특히 몸살 기운이 있을 때 이렇게 몸을 지지고 땀을 흘리고 나면 몸이 개운해집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찜질방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은 온돌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온돌의 온은 따뜻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온이란 글자는 따뜻하고 포근하게 느껴집니다. 생각보다 이 한자가 쓰인 단어가 꽤 많은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바로 온도예요. 따뜻하거나 차가운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깥 온도, 실내 온도, 물 온도 등등 평소에 정말 많이 써요. 예를 들어, 바깥 온도와 실내 온도의 차이가 너무 크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도라고 하면 매우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앞에 다른 글자를 붙이면 좀 더 구체적인 의미를 갖는 단어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체온 또 기온이 있어요. 체온은 몸의 온도를 뜻하고요. 기온은 공기의 온도, 즉 바깥 공기의 온도를 의미합니다. 아이들의 체온은 어른보다 조금 더 높아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영상 3도, 밤 기온은 영하 8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또 겨울이 되면 정말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 바로 온수, 즉 따뜻한 물입니다. 겨울에 온수가 없다면 정말 너무너무 힘들겠죠. 그런데 요즘에는 일부러 찬물로 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찬물로 샤워하는 것이 더 건강해진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또 온수라는 글자는 정수기에서 볼 수 있는데요. 찬물을 냉수, 뜨거운 물을 온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온수를 거꾸로 읽으면 수온이잖아요. 수온은 온수와 다른 단어로 물의 온도를 의미합니다. 수온이 너무 낮아서 지금 수영하면 위험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전 세계적으로 많이 관심 갖는 주제입니다. 바로 온난화인데요. 보통 지구온난화라고 많이 말합니다. 지구의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을 의미해요. 이 단어에서 온은 따뜻하다는 뜻이지만 다른 단어들과는 다르게 너무 따뜻해져서
문제가 생긴다는 뉘앙스가 강합니다. 실제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온 변화가 많이 생기고 또 허리케인, 태풍, 폭염, 한파 등 자연재해도 잦아지고 있죠. 그래서 지구온난화라는 말에는 부정적인 느낌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온도와 관련된 단어들을 살펴봤는데요. 실제로 만지거나 마셔서 따뜻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의 말이나 표정, 행동으로 인해 따뜻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친절하거나 잘해줬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따뜻함을 느끼고 감동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온 글자가 들어간 표현 중에서 마음의 따뜻함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멤버십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오늘은 따뜻함을 나타내는 온 글자가 들어간 단어를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손에 느껴지는 따뜻함을 표현하는 단어들과 마음으로 느껴지는 따뜻한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까지 같이 알아봤어요. 이렇게 하나의 의미를 가진 글자를 다른 글자와 조합하여 다양한 의미와 뉘앙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한국어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설명한 글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K진의 한국어 팟캐스트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멤버십 전용 영상을 보실 수 있고 이 영상의 한국어 스크립트 PDF 파일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응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단어는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